직장을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은행 예금 이자가 10%를 넘던 시절에는 은행에 예금을 해서 쏠쏠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1%대로 추락하면 예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인데요. 최근에는 저금리 여파 때문인지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까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타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허위 과장 광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금리와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기사를 가장한 과장 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가령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면서 플래카드나 지명 광고에 노후연금 연수익률 10% 지급 또는 3년간 확정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보장 수익률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20평 오피스텔을 대출금 7,500만 원을 껴서 매수했고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받는다면 실투자액은 1억 5천만 원에서 대출금 7,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입니다. 이 5,500만 원 투자해서 1년 동안 1,200만 원의 월세를 벌 수 있기 때문에 22%의 수익이라고 광고한다면 얼핏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의 마음을 뺏겨 노후자금을 부동산에 올인하는 계약을 덜컥 해버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확인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먼저 수익률 계산 시 주변의 임대료 평균 시세를 알아보고 광고에서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에서 이자 비용, 재반 세금 등을 모두 공제한 순수익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사례에서는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8%라면 1년 임대료 월세 수입 1,200만 원에서 이자 비용 600만 원을 공제해야 순수익이 나옵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요. 이러한 비용을 꼭 고려해서 빼셔야 합니다. 가령 취득 시점의 취득세,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보유 중에는 재산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과 관리비, 수리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패착에 빠지기 쉬운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세금과 비용이 1년에 400이라면 월세 수익금 1,200만 원에서 이자 비용 600만 원, 그리고 재반 비용 4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순수익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투자 금액 5,500만 원 대비해서 순수익은 200만 원으로 임대 수익률은 3.63%가 되는 셈이죠. 처음에 광고한 22%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죠. 이와 같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재반 비용을 모두 고려한 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익형 부동산은 예금과는 달리 황금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신중을 기해 투자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빚을 많이 끼고 구입할수록 실투자 금액이 적어져서 임대 수익률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이를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예상한 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수익률은 아주 좋은 달성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실이 발생한다면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임대가 잘 나갈 때는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공실이 발생하면 수입이 없어도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예금에 비해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제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한 달만 공실이 생겨도 연간 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실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유입 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수천 명의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유동인구나 교통방 등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분들은 자신의 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세 한도까지 자금을 증여해서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는 것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해 절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려면 과장 광고에 혹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치와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의 투자 실패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부터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노후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타임이었습니다.